체외순환 과정에서 겪었던 그 이벤트 과정 중에서 좀 또 이 부분도 좀 제일 황당했던 그 이벤트였는데, 이 수술 중간에 그 에오르틱 퍼퓨전 캐뉼라가 갑자기 빠져버렸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제가 뺀 건 아니지만 체외순환을 이렇게 CPB를 이렇게 가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메인 프로시저가 다 끝나고 이제 ACC 이제 에어틱 크로스 클램프를 이제 릴리즈 어프한 상황에서 좀 어느 정도 얼마 안 걸린 ACC 어프를 하고 얼마 안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벤트인데, 그날은 에어틱 수술명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수술을 뭐 했는지는. 근데 그 사건 그 상황만 좀 기억이 나는데, 에어틱 퍼퓨전 캐뉼라 이제 이 어센딩 에올타에다가 캐뉼레이션을 시행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클램프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렇게 뭐 주입을 하고, 이제 메인 수술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ACC 어프를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체온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올렸던 상황이었었고, 캐뉼레이션은 뭐 듀얼로 바이카발로 했는지 아니면 뭐 그 투 스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이게 어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에올틱 퍼퓨전 캐뉼라가 갑자기 이게 통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어떤 이벤트 상황에서 이제 대처를 하는 이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체외순환하고 체온을 다 올리고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이게 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진은 그냥 제가 찍어놓은 사진 아무나 가져온 겁니다. 그때 있었던 사진은 아니고. 근데 갑자기 리저버를 주시를 하고 있었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레벨 센서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는데, 어퍼 레벨, 로어 레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모 병원에서 이제 이 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벨 센서가 없었습니다. 뭐 버블 센서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저버에 아무것도 센서가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어느 순간에 리저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왜 줄어들지? 그러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급속도로 갑자기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 볼륨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볼륨에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계속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이상하다 그러고, 너무 순식간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여기서 딱 펌프를 거의 그 RPM 자체를 거의 0에 가깝게 줄였습니다. 근데도 0에 줄였는데도 그때부터 여기서 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이 RPM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이게 되면 리저버가 다시 이제 그 드레인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건 전혀 드레인 자체가 회복이 안 되고 거의 리저버 레벨이 거의 0에 가깝게 해서 지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RPM 자체를 거의 0이었고 거의 끄다시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펌프 자체가 안 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클램프를 해버렸습니다. A라인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벤트가 이 펌프에서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일은 이 에오틱 캐뉼라를 먼저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 뭐 이게 공기가 빠져서 이 에어가 그 루트에서 에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보고를 바로 못했고, 클램프 한 다음에 바로 과장님한테 그 리저버에 드레인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당황하셨는지, 저도 22년 정도 펌프를 하면서 이 에올틱 캐뉼라가 소화에서 빠지는 건 전 여러 번 봤습니다. 캐뉼라가 소화권은 이 팁이 이게 스트레이트식이 이게 거의 이렇게 스트레이트식입니다. 근데 어덜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와서 이게 45도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관에 한번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빠질 일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 어덜트에서 저는 이게 빠지는 게 저는 한 20년 동안 처음 봤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과장님하고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그
평생 심장 수술하면서 저도 에어틱 캐놀라 빠지는 거는 이제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캐놀레이션 자체를 뭐 그 올해 수술하신 과장님이 이렇게 뭐 하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펠로우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신 펠로우 선생님이 이제 그 캐놀 여기다 이제 홀스트링을 하고 이제 캐놀라까지 다 넣고 펌프까지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아마 뭐 홀스트링 자체가 뭐 좀 뭐 루즈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아니면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에올틱 그 퍼퓨전의 그 압력 자체가 상승해서 좀 뭐 밀려났거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펌프에서 이제 압력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펌프에서 압력은 정상적으로 뭐 한 160mm 머큐리 정도 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거 가지고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빠져가지고 그 과장님도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클램프를 하고 과장님한테 리저버가 전혀 드레인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과장님도 그때 야 에어틱 캐놀라 빠졌어 그때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봤더니 테이블 이 환자가 뭐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러면 이 테이블 밑으로 피가 이제 그때부터 막 흥건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에어테가 여기서 이만큼 한 2000이 넘는 볼륨이 쭉 다 그 필드에서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거기서 뭐 피가 이제 심장 그 캐비티에서 막 다 넘쳐 흘러서 이제 테이블 밖으로 다 빠져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되게 급박했습니다. 너무 놀랬고 리저버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방법은 없고 심장은 이제 아예 볼륨이 없고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에어타 캐놀라가 빠져서 이쪽으로 다 피가 새고 있고 이게 들어간 또 볼륨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빨리 피를 시켰습니다. 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상황 거의 무혈 수술을 거의 다 피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볼륨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리저버에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플라즈마 솔루션을 이제 1리터를 내렸습니다. 1리터를 내리고 그 다시 캐놀레이션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있는 걸 과장님이 계속 찾고 계시다 계속 넣으려고 캐놀라 그거 하고 계셨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압력 자체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캐놀라 넣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캐놀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볼륨 자체를 지금 심장은 뛰고 ACC 이제 어플을 하고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RA를 통해서 볼륨을 줘서 이 심장의 아orta까지 보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마침 또 마찬가지지만 혈압 자체도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고 볼륨이 다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그 완전 풀로 하이로 올려서 이 필드에 있던 볼륨을 이제 리저버로 오게 됐고 어느 정도 볼륨은 그 카디오토미 서커로 인해서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솔루션 1리터를 넣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 레벨을 맞춘 다음에 뭐를 했냐면 여기 이제 이쪽에서 클램프를 잡았습니다. 앞쪽에서 클램프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를 클램프를 잡았습니다. 여기를 클램프 잡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쪽에 리서큘레이션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리서큘레이션 라인에 제가 항상 클램프를 보통 안전상으로 2개를 해놓는데 그 이제 순서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이쪽에 에올타 쪽에 들어가는 라인을 클램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너스 드레인 되는 부분 이쪽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클램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여기 클램프하고 이 클램프가 2개가 잡혀 있는데 요거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리저버의 볼륨을 주려면 다시 RPM을 뭐 2000rpm 이상씩 올려서 가동을 시킨 다음에 여기 클램프가 아까 잡혀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서서히 풀게 되면 볼륨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아트리얼 필터 거쳐서 어떻게 가냐면 지나서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통해서 이쪽도 잡혀 있기 때문에 리저버는 못 들어오고 이 환자의 이제 RA로 그 피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제가 거의 1000cc, 1500cc가 넘는 피를 그 순간적으로 이 RA를 통해서 이렇게 RB로 가서 이제 LA로 와서 이제 다시 에올타로 나올 수 있도록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얘가 펌핑을 해야지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캐놀라를 다시 삽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에올타는 잡고 있어서 그 에올틱 캐놀라에 뭐 공기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계속 주입을 했습니다. 한 1500cc, 뭐 2000cc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야 들어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캐놀라 들어갔다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여기 잡혀 있던 클램프, 그다음에 여기 에어타에 잡혀 있던 클램프, 이제 여기도 하나 잡혀 있겠죠. 여기 있었고 다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얘를 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클램프를 다시 이제 리서큘레이션을 잡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에어타로 피가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이제 비너스 드레인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여기는 풀어버리고 이제 드레인을 시켜서 정상적인 체외 CPB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너무 막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좀 놀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번에도 좀 느꼈던 건데 하면서 이 여기 이제 이거를 제가 뭐 한눈을 팔지 않고 뭐 항상 이제 리저버는 뭐 한눈을 안 팔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수술 중에는 뭐 이 잠깐 뭐 눈을 놓칠 때도 있고 어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저는 뭐 리저버 레벨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내려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볼륨이 내려가지 이러면서 당황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여긴 클램프를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 신가링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진짜 몇 초 내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이걸 발견 못했다면 만약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면 이제 뭐 정말 더 큰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이게 들어갔다면 이제 공기가 다 들어가서 이 통에서 뭐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환자한테 아예 그 캐놀라 자체 내 캐놀라는 이제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이 리저버 내를 다 비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다면 이 체온도 상승되어 있고 정상으로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산소 공급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머리라던가 뭐 이제 코로나이라던가 이 심근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형 장비라서 안전 장치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계속 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 센서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이 센서가 있었다면 뭐 그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다행히 없어서 이거를 발견을 했고 없었지만 발견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행히 그 환자는 큰 이제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가서도 뭐 다 괜찮았다고 하고 하지만 이런 경험은 저는 이때 처음 해봐가지고 그때 너무 좀 당황스러웠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뭐 등에 뭐 식은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손발이 다 떨립니다. 덜덜덜 그때는 잘 모르는데 이 해결 상황이 일어나면 이 손발이 막 다 떨립니다. 너무 긴장을 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머리도 막 쭈뼛쭈뼛 서고 막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이 뭐 발생이 안 돼야지 되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 펌프라는 이 복잡한 이런 회로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에 환자의 이제 심장에 어떤 캐놀라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런 계속 지속적인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무슨 문제더라도 꼭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뭐 지금 문제가 안 생겼다고 나중에도 안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상당히 크게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저번에도 한번 뭐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이 A라인 클램프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하지 않으면 리저버 볼륨이 갑자기 확 늘어나도 저번에 다이섹션 하다가 펌프가 아예 꺼지면서 이제 리저버 볼륨이 확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A라인은 무조건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천천히는 아니고 신속하게 생각을 해서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볼륨 레벨이 너무 없었고 이 에오타 캐놀라가 빠지면서 이 에오타 캐놀라로 다 피가 이 필드에 넘쳐나서 이제 침대 주변으로 이렇게 막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가장 수술하시는 선생님도 되게 당황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다 넣으려고 캐놀라를 다시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비너스 라인으로 볼륨을 계속 넣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잡고 여기 잡고 리서큘레이션 라인 클램프를 풀러서 이 볼륨을 이렇게 RA로 라이트 에이티륨으로 볼륨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심장은 그래도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RA 이제 RB를 거쳐서 이제 LA를 거쳐서 이제 LA에서 LB는 안 보이는데 LB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플로우를 공급을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피가 계속 펄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캐놀렛이 했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그 캐놀라를 삽관을 다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희한한 경험들을 참 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게 돼서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했을 때 이거를 꼭 해결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건 뭐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사건은 정말 접하지 않는 게 이 생명 연장의 가장 중요한 저 스스로의 생명 연장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리저버가 완전히 공기가 타서 이렇게 넘어갔다면 이제 이거는 정말 환자 생명에도 큰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안전장치들은 좀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레벨 센서라던가 뭐 버블 센서 이런 것들은 꼭 사용을 해서, 이거는 뭐 그 하트록 머신에 다 있습니다. 하트록 머신에 이런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다들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꼭 사용을 하셔서 이 어떤 그 센서를 꼭 레벨이나 버블을 꼭 사용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꼭 그런 안전장치들을 꼭 사용해서 이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센서가 좀 부담스럽고 뭐 계속 더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사용법도 잘 몰라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꼭 그런 방법을 숙지를 하고, 센서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또 어떤 건지 꼭 인지를 해서 절대 환자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각성하는 차원에서 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뭐 두서 없이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